네, 반갑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의 저압기기 사업부에서 부스웨이 제품 마케팅 담당을 하고 있는 송인권입니다. 오늘 발표해 드릴 주제는 데이터 센터의 효율적인 부스웨이 솔루션입니다. 부스에 대한 용어 정리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부스웨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다음에 IEC 규정에는 부스바 트렁킹 시스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 이제 폐지된 그 표준에서는 이제 버스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가 IEC 그대로 부스바 트렁킹 시스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실제 이제 현장에서는 부스덕트로 많이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스덕트에 이제 분기하는 그 박스는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뭐 UL에서는 플러그인 유닛, IC에서는 플러그인 탭오프 유닛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뭐 탭박스, 탭오프박스, 플러그 박스, 플러그인 박스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부르고 있고 전부 다 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스웨이는 통상 이제 NSPB 이하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상위 제품들을 좀 살펴보면은 주로 이제 발전소라든지 대용량 전력을 보낼 때 쓰는 이제 그 IPB 제품들, 뭐 굉장히 큰 대용량 전류를 전송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분리 모선 이런 제품들도 있고, 고압에서 주로 쓰는 건 이제 NSPB. 그래서 상과 상 사이에 그 이 칸막이 부분이 없는 거죠. 그 차단이 되어 있지 않은 이제 NSPB. 그다음에 저압으로 넘어가게 되면 주로 이제 샌드위치 타입으로 제품을 사용하는데, 통상 이제 국내나 해외 모든 제품들이 6,300A까지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엄 파워, 그 간선이 아닌 지선에 쓰는 이 제품들인데요. 이 제품은 통상 100에서 한 1000A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제품들을 많이 쓰고 있죠. 주로 뭐 트랙 제품이라고도 하고 뭐 오픈 트랙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옆면이나 밑면이 이렇게 개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특별히 아울렛이 특정 지점에 이제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그 선로를 따라서 어느 위치든지 좌우 그 장애 없이 꼽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조명용 부스에도 있습니다. 뭐 25A, 40A 이렇게 해서 주로 뭐 주차장이라든지 뭐 매장들, 그다음에 그 굉장히 좀 그 개방되어 있는 뭐 체육관이라든지 이런데 레이스웨이 대신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부스웨이와 케이블의 비교를 좀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스웨이는 케이블 대신에 쓰는 건 맞지만 제품 표준은 케이블의 표준을 따라가지 않고 저압 배전반의 표준인 IC 61439의 표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부스웨이는 배전반과 같다, 배선반과 같은 동일한 타입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고요. 통상 그 설치 기간이 케이블에 비해서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이 자재비는 좀 비싼 대신에 설치비가 굉장히 적게 들고요. 그다음에 이 화재 시에 독성 그 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그다음에 모든 자재는 100% 그 이 수명이 다했을 때 리사이클이 가능합니다. 설치 공간은 케이블에 비해서 대략 한 4분의 1 정도밖에 차이하지 않고요. 그 케이블은 이제 반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에는 크게 이제 전기실에 적용되는 고압용 NSPB이고요. 이게 설치가 되고, 전기실 내에만 이제 설치가 되거나 혹은 그 각 층별로 이제 간선으로 6.6kV로 보통 이제 올려주는데 적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전력용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실 내, 그다음에 이제 고압으로 올려주는 경우는 각 층에서 이제 배전을 할 때 이 저압 전력용이 사용이 되겠고,
렉 이외에는 이 부하용, 주로 뭐 국내는 250, 400, 630, 그다음에 이제 큰 경우는 이제 뭐 800A까지도 적용이 되고, 이런 이제 오픈 트랙 타입들도 요즘 이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비교는 이제 뒤에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 먼저 고압용 NSPB, 이 제품은 이제 헤니콘이라는 브랜드로 많이 잘 알려져 있고요. 현재 이제 슈나더의 한 패밀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NSPB 제품이고 5000A 24kV급 최대 사용할 수 있고, 에폭시 인슐레이션의 외함은 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세 가지 가능하고요. 이 표준은 역시 케이블 표준이 아닌 IEC 627-200인 고압 판넬의 표준을 같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IP54, 65의 보호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용량이 작은 경우는 22,900 수준을 받아서 그 변압기 1차 측까지 넘겨주고, 나머지는 이제 이 저압으로 설계되는 경우에 요때 이제 고압이 적용이 되거나, 혹은 이제 용량이 큰 경우에는 66,000kV를 각 층별로 공급을 해주고, 각 층 내에서 이제 저압으로 변환해서 쓰는데, 거기 연결을 전부 이제 고압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전력용 부스웨이 아이라인 2인데요. 얘는 이제 그 탄생이 미국에서 되었고요. 굉장히 그 오래되고 또한 안정된 제품입니다. 1950년대부터 이제 공급을 하고 있었었고, 스틸 외함, 위와 아래는 이 통합 접지, 그 외함 접지죠. 외함 접지를 하게 되면서 위아래는 알루미늄, 각 사이드는 이제 스틸 재질을 사용하고 있고요. 각 모든 그 접속 부위는 은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스웨이는 도체는 크게 두 개죠. 하나는 구리, 알루미늄, 이게 두 개를 사용하는데, 구리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무겁고 굉장히 가격 변동이 심하고, 근데 국내에는 이제 알루미늄이 대세인 시장이죠. 근데 알루미늄을 썼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접촉 저항입니다. 알루미늄에 주석동을 하게 되면 그 은 대비 그 저항이 12배나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도체를 사용하지만 모든 접속 부위를 그 은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 기술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압 시에 이 자연적으로 이제 열팽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모든 조인트마다 6mm를 그 흡수하는 그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빌딩 익스패션 조인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절연체는 크게 국내에,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폴리에스테르 계열의 이제 필름이나 혹은 이제 에폭시를 사용하는데, 이 제품은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사용합니다. 클래스 B의 130도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각 상당 2겹씩 쓰기 때문에 총 상과 상 사이에 2겹씩 감으면 총 4겹이 되겠죠. 이 제품은 뭐 50년 이상 이 마일라 자체로서는 이제 품질 이슈를 일으키지 않은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사실은 이제 조립 과정에서 체결이 좀 잘못되었을 때 그 열이 발생이 되고, 그 열에 의해서 절연체가 녹고 하는 2차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이 폴리에스테르 마일라 이 재질은 굉장히 그 뭐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그런 절연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자체는 화재 시에 그 할로겐과 같은 독성 가스를 배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 IT용 그 화이트 스페이스 내 그 렉 위에 이제 설치하는 그 부스웨이인데요. 프랑스 디종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1000암페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70년 이상의 이제 그 판매 기록을 보이고 있고요.
이 IC에서 정의한 61439에서 정의한 모든 그 테스트를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 카날리스 부스웨이 시리즈는 뭐 3분의 1 정도가 데이터 센터에 적용되고 뭐 시장에서 굉장히 널리 이제 사랑받는 그런 제품이고요. 뭐 영어로는 좀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이 설치 과정에서 어떠한 실수가 발생이 되면 그 다음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 만큼, 조립이 되지 않을 만큼 이런 인터록이나 기계 장치들이 뭐 정말 신박하게 잘 그 디자인된 제품이어서 설치 과정에서 뭐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좀 굉장히 뭐 신기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굉장히 디자인이 잘 된 그런 제품입니다. 690V의 기본 IP55입니다. 뭐 별도 액세서리를 쓰거나 하진 않고요. 스틸 외암을 쓰고 있어서 보통 국내 보면 이제 알루미늄 외암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주로 가벼워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가격적인 이제 이점으로 알루미늄을 쓰는데, 이제 슈나이더의 제품들은 스틸 외암을 씁니다. 그만큼 이제 원가 구조는 좀 높을 수도 있지만 이 변형에 대한 이 대해서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이 설치 잘못에 의해서 바로 잡았을 경우에 이게 다시 이제 복원하는 힘이 굉장히 뛰어나고, 플러그인 유닛을 여러 번 장착하고 했었을 때에도 그 외암에 뭐 그 우겨지거나 뭐 구부러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없고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구리 알루미늄 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 알루미늄을 선택하게 됐을 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접촉 저항이죠. 주로 이제 거기에 주석 도금을 또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 도금 대비 접촉 저항이 12배가 늘어나게 돼요. 이 부분을 은으로 다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EMC 부분은 케이블, 보통의 이제 케이블로 그 IT 렉에 이제 렉 위에다가 케이블로 설치를 하게 되면 EMC 방출이 부스덕트보다 좀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의 1 수준으로 EMC가 방출이 되고, 이 1000A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1.2 마이크로 테라 미터당 이렇게 방출이 되는데, 케이블은 이제 훨씬 많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플러그인 유닛인데요. 국내 이제 프로젝트 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그 적용되는 그 세 가지를 한번 좀 올려봤고요. 요거는 이제 100A짜리, 두 번째는 63, 세 번째는 32A짜리인데, 요 내부에 이제 장착할 수 있는 그 폴, MCB의 폴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얘는 이제 그 12폴, 8폴, 5폴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 이 와이드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얘는 이제 444입니다. 그래서 0.5m 간격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데 3m 스트레이트 기준으로 앞에 6개 홀, 뒤에 6개 홀이 있기 때문에 맥스 12개를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얘는 이제 소켓이 이제 없는 타입인데 이 소켓을 픽스 타입으로 장착을 해서 그 렉에서 올라오는 거를 꼽을 수 있는 뭐 그런 타입들도 있고, 이 경우에는 전부 이제 밑으로 완더 타입이라 그러죠. 밑으로 케이블 내려서 소켓을 밑으로 이제 이렇게 매다는 그런 형태고요. 플러그인 유닛 종류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재질로는 이제 그 플라스틱 재질, 그다음에 메탈 재질 두 개가 있고, 용량으로는 뭐 32부터 63, 100, 그다음에 100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요. 이렇게 소켓을 전면에 부착한 타입, 그다음에 케이블로 밑으로 내리는 타입 이렇게 있습니다. 차단기는 뒷레일 타입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뒷레일 장착되는 부분들은 다 설치할 수가 있고, 뭐 가장 낮은 뭐 6카, 10카부터 50카까지 여기를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탈 타입 같은 경우에는 MCCB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제 사이즈가 크고요. 소켓도 종류가 뭐 굉장히 많죠. 굉장히 이제 원래 소켓은 IC에서는 그 색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데이터 센터 내에서 뭐 전압을 달리하진 않지만 이렇게 이제 전압을 구분하기 위한 색상을 그 소스의 색상으로 표현을 해서 이제 파란색 뭐 소스 A, 뭐 빨간색 소스 B 이런 식으로 해서 소켓을 그 사용을 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 종류들도 그 플러그인 유닛에 장착하는 메타류, 그다음에 그 스트레이트에 400A 스트레이트 인입단에 설치하는 메타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뭐 대표적인 세 가지 그 메타를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IEM 2000 시리즈, 3000 시리즈, PM 5000 시리즈 해서 에너지 측정하고 전압, 전류, 전력 뭐 기본적으로 뭐 당연히 이제 측정을 할 거고 모드버스 RS 통신으로 상위 스카다에 이제 올려주게 됩니다. 자, 구리 도체와 알루미늄의 도체의 비교를 간단히 해보면 동일한 그 전류를 그 전송하기 위해서 뭐 동일한 뭐 1000A를 그 보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구리의 양을 이제 무게로 한번 표현을 했을 때 알루미늄이 그 무게가 절반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1000A를 들어보면 구리는 이제 대략 2배가 이제 무겁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알루미늄을 썼을 때 접촉장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리를 그냥 쓰거나 은도금을 하게 되는데 알루미늄에는 은도금이 안 돼요, 기술적으로. 물리적인 그 물성 특성상. 그러나 슈나이더는 이제 그 특허를 받은 아주 특별한 그 기술을 통해서 그 은도금을 모든 접촉부에 이제 하게 되었고, 요게 이제 뭐 10년, 20년, 30년을 사용하더라도 그 부분이 그 분리되지 않고 분자 단위로 결합이 되어서 거의 하나의 금속처럼 그 이루는 기술은 적용을 했기 때문에 가볍고 그 구리에 대해서 경제적이고, 그다음에 접촉 저항이 높아지는 그 문제를 이렇게 이제 은도금으로써 해결을 하였습니다. 부스웨어 케이블을 또 한번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250A를 34m를 깔아서 25A 분기로 이렇게 부하들을 내렸을 때 부스웨어 케이블을 이렇게 비교하면, 부스웨이는 절연체 안에 들어있는 전체 절연체를 다 합했을 때 23kg, 케이블은 90kg. 그래서 그 절연체가 4분의 1밖에 사용되지 않았고요. 뭐 환경에 뭐 굉장히 친화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발열량은 최대 한 80% 수준.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랭 내에 케이블을 썼을 때 장점이 뭐냐? 케이블 대비 부스덕트를 썼을 때 장점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케이블 자체에 의해서 그 전기 요금이 그냥 날아가는 거죠. 이런 거를 부스웨이를 씀으로써 그 절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픈 트랙 타입인데요. 이 제품은 이제 250, 400, 630A 세 제품이 있고요. 얘는 이제 이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IP 등급이 필연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어느 회사의 모든 제품이 다 마찬가지인데 얘는 이제 최대 42까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클러가 터지는 환경 내에서는 좀 그 문제가 있죠. 장애가 있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까 보였던 카날레이스 KS를 저희는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 굉장히 장착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홀 위치를 그 확인해 가면서 꼽는 게 아니라 어느 위치든지 간에 뭐 왼쪽 오른쪽 몇 센치 단위로 옮겨가면서 그냥 쉽게 꽂을 수 있고요. 오른쪽에는 그 삽입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견고하고 접촉점이 굉장히 많아서 이 통전 능력이 굉장히 이제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압의 모든 부스웨이 시리즈들은 IEC 61439-1과 6
의거해서 25가지 테스트를 모두 받았고요. 열 감시인데요. 얘는 이제 무선입니다. 물론 이제 이 데이터 센터 내에서 무선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이제 사용할 수 없겠는데, 뭐 그래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이렇게 이 센서가 있어서 배터리를 넣습니다. 15년마다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약 120초마다 현재 온도를 올려주어서 감시를 하게 됩니다. 그 부스웨이 사고의 거의 대부분은 그 조인트 부분의 접촉 불량으로 인한 거고, 얘는 이제 온도 상승으로 그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요거를 뭐 우연히 뭐 그 주기적 점검을 통해서 뭐 알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얘는 거의 상시 감시를 하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죠. 이제 유선 솔루션도 있는데요. 광섬유를 부스웨이 위에 쭉 깔아서 열 감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호 협조 부분인데요. 부스웨이는 차단기와 보호 협조를 반드시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스웨이 금속이 좋다, 전체가 좋다도 좋지만 그 안에 있는 차단기를 어떤 거를 썼고 부스웨이에 어떻게 잘 조합을 이루느냐를 봐야 되는데, 선택 차단, 한류 기능, 뭐 후비보 이 세 가지를 이제 고려를 하시게 되고요. 특히 이제 이 슈나이더의 저압 MCCB는 한류 기능이 매우 뛰어나서 그 사고 시에, 예를 들면 이제 그 150카의 사고 시에 그 한류 기능이 에 의해서 15카로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사고 전류를 그 제한을 시켜줍니다. 그 결과 열적인 스트레스는 320분의 1, 그다음에 아크 플래시는 6분의 1, 그다음에 기계적인 그 변형을 일으키는 힘에 대해서는 약 140분의 2를 줄여줄 만큼 한류 특성이 매우 우수하고요. 이렇게 이제 그 윗단에 있는 ACB부터 MCCB, 그다음에 그 렉 IT 부스웨이에 있는 그 MCB까지 이렇게 이제 보협조를 그 구현할 수 있는 그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요거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보협조 부분에 대해서도 프로젝트별로 요거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MCCB 그 IT 렉이 아니라 IT 렉 바깥에 그 공급해주는 그 전력 간섭용 부스웨이 MCCB 내에 이 본체 자체에서 이런 이제 그 유지 보수 및 그 모니터링하는 기능들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그 각 피더들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이 스카다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